안녕하세요. 68살 박영자입니다.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던 제가 믿었던 남편과 둘도 없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늦은 나이에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7시 영자의 주방은 도마에 칼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로 하루를 엽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아파트에서 영자는 눈을 감고도 소금통과 설탕통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살림에 이골이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거실을 채우면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식이 나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배 하나 나오지 않은 꼿꼿한 체구,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민식은 영자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으며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오늘도 북한산가요? 무릎도 안 좋은 양반이 참 대단하네. 영자가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하자 민식은 숟가락을 들며 사람 좋게 웃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라니까. 민식은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등산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 아내가 귀찮아할까봐 스스로 취미를 찾아 밖으로 도는 남편이라니 주변 친구들은 영자에게 복받았다고 부러워하곤 했죠. 영자도 그런 남편이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영자는 오이와 방울토마토를 씻어 통에 담고 얼음물 2병을 챙겨 민식의 가방 옆에 둡니다. 현관 앞에는 민식의 낡은 등산화가 놓여 있습니다. 5년 전 영자가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사다 준 갈색 등산화. 밑창을 2번이나 갈아 끼울 정도로 민식이 애지중지하는 물건입니다. 영자는 쭈그리고 앉아 등산화 끈을 느슨하게 풀어주다가 문득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지난주에 비가 와서 산길이 질퍽거렸을 텐데 등산화는 흙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 윤이 나 있었거든요. 여보, 저번에 갔다 와서 신발 닦아놨어요? 아주 새 신발 같네. 영자의 물음에 거울 앞에서 로션을 바르던 민식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그 산 입구에 에어건 있잖아. 그걸로 털면 깨끗해져. 늦겠다, 나갈게. 민식은 서둘러 등산화를 구겨 신고는 영자의 대답도 듣는 둥 마는 둥 현관문을 열고 나갑니다. 닫힌 문틈으로 탁 소리가 나고 영자는 멍하니 현관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방금 민식이 신발을 신을 때 훅 끼쳐온 냄새는 땀 냄새도 흙내도 아니었습니다. 달큰하고 은은한 마치 모과 향 같은 방향제 냄새가 남편의 옷자락에서 맴돌았습니다. 남자 혼자 산에 가는데 웬 향수? 아니야, 요즘 로션 냄새가 좋은가 보지.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을 털어냅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자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들을 챙깁니다. 며칠 전 담근 파김치와 멸치볶음입니다. 이건 영자의 40년 지기 친구 미숙에게 가져다 줄 것들입니다. 미숙은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다 외국에 있어 외로움을 타는 미숙을 위해 영자는 주말마다 반찬을 해 나르며 살뜰히 챙겨왔습니다. 여고 시절부터 붙어 다닌 미숙은 영자에게 친자매나 다름없는 존재니까요. 영자는 미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끊어질 때쯤 미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영자야. 왜? 수화기 넘어 미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고 급합니다. 뒤로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와 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미숙아. 집에 있으면 파김치 좀 갖다 주려고. 밥은 먹었어? 어떡하지? 나 지금 밖인데. 오늘 동호회 모임이 있어서 나왔어. 그래. 주말인데 바쁘네. 알았어.
그럼 경비실에 맡겨둘게. 나중에 찾아가. 아니야, 아니야, 영자야. 날 더운데 상할라. 그냥 너 먹어. 나중에 내가 너네 집으로 갈게. 끊어. 미숙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을 듣는 영자의 마음 한구석에 묘한 서운함이 번집니다. 평소 같으면 고맙다고 얼른 와서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했을 미숙인데 말이죠. 오늘따라 남편도 친구도 영자를 피해 어딘가로 급히 달아나는 것만 같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은 영자는 걸레를 가져와 현관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흙먼지라도 닦아내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신발장 구석, 남편이 자주 신지 않는 구두들 사이에 낯선 영수증 하나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습니다. 무심코 주워 펼쳐본 영수증에는 하늘 휴게소, 마이너스 호두과자, 아메리카노 2잔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날짜는 지난주 일요일, 시간은 오후 2시 30분. 영자의 손이 멈춥니다. 지난주 일요일, 남편은 분명 관악산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관악산에 간 사람이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2잔이나 마셨을까요? 영자는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며 달력을 쳐다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지난주 일요일 날짜가 영자를 빤히 내려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창밖에는 화창한 봄볕이 쏟아지는데 영자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영자의 머릿속에 아까 맡았던 그 달큰한 모가 향기가 다시금 떠오릅니다. 그건 미숙의 차에 탈 때마다 났던 미숙이 즐겨 쓰는 차량용 방향제. 냄새와 똑같다는 사실을 영자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영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가시 하나가 박혔습니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겼을 사소한 일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기 시작했죠. 사흘 뒤 미숙이 영자의 집에 놀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은 평소보다 한 톤 밝은 화장에 영자가 보지 못했던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과일을 깎는 영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미숙은 들뜬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야, 나 사실 만나는 사람 생겼다. 영자는 깎던 사과 껍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까지 울리는 듯 했죠. 미숙은 영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도 없이 마치 소녀처럼 발그레한 얼굴로 그 남자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민식과 동갑이고 성격은 자상하며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함께 산에 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 식성이 참 까다로워. 김치찌개에는 꼭 돼지고기 앞다리 살만 넣어야 하고 두부는 큼직하게 썰어 넣는 걸 좋아해. 신기하지? 내 남편이랑 식성이 아주 판박이야. 미숙이 까르르 웃으며 덧붙인 말에 영자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 살에 큼직한 두부. 그건 영자가 30년 넘게 민식의 밥상에 올렸던 민식만의 확고한 취향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겹침이었죠. 영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등산 좋아하고 입맛도 비슷하면 우리 그이랑도 잘 통하겠네. 응. 그렇겠지?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할게. 미숙은 순간 당황한 듯 시선을 피하며 황급히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빛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줘야 마땅한 순간에 영자는 미숙의 스카프에서 지난주 남편의 옷깃에서 났던 그 달큰한 모가 향기를 맡고 말았습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라 영자를 죄책감과 불안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40년 지기 친구를 의심하다니 내가 노망이 났나? 영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흐르는 가운데 탁자 위에 올려둔 민식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징마이너스. 늦은 밤 오후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부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은 민식이 현직에 있을 때 부하 직원으로 가끔 안부 전화나 하는 사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한 지 한참이 지났고 무엇보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업무 전화를 할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김 부장이 웬일이래요? 영자가 빨래를 개다 말고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민식은 화들짝 놀라며 휴대전화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요즘 힘든가 봐. 술 한잔하고 실수로 걸었겠지. 안 받아도 돼. 민식은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둘러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보았습니다. 민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뒤집힌 휴대전화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한참 동안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요. 잠자리에 누운 영자는 옆에서 들려오는 민식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낮에 보았던 영수증, 미숙의 차 방향제 냄새, 그리고 김 부장이라는 이름이 뒤죽박죽 섞여 영자를 괴롭혔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이, 그리고 낮에 웃으며 다녀간 친구가 낯선 타인처럼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돌아누우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자신의 못된 의심이 만들어낸 망상이기를,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예전처럼 평온해지기를 간절히 빌면서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서늘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일주일이 더 지난 일요일, 영자는 평소처럼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지만 영자의 손은 앞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영자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이 쿵쿵거렸지만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내려면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영자의 발길이 향한 곳은 관악산이 아닌 친구 미숙이 사는 동네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 시장은 주말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자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람들 틈에 섞여 미숙의 집 쪽으로 향하는 골목 어귀를 서성였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미친년이기를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바람은 시장 입구 건어물 가게 앞에서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저만치서 익숙한 회색 점퍼가 보였습니다. 남편 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식의 옆에는 등산 가방 대신 분홍색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영자가 선물한 스카프를 두른 미숙이 찰싹 붙어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다정한 노부부, 아니 갓살림을 차린 신혼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영자는 숨이 턱 막혀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봐. 오늘 두부 좋네. 당신 좋아하는 두부조림 해줄까? 미숙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시장통의 소음 속에서도 영자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기야라니요.
영자에게는 10년도 더 전에 사라진 호칭이었습니다. 좋지. 두부는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야 해. 알지? 민식이 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가 평생을 바쳐 맞춰왔던 그 까다로운 식성을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웃으며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까르르 웃으며 민식의 입에 갓 튀긴 어묵 조각을 넣어 주었고 민식은 그걸 받아먹으며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40년 지기 친구인 영자가 끼어들 틈이 단 1mm도 없어 보였습니다. 영자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죠. 35년의 결혼 생활, 40년의 우정이 저 시장 바닥의 흙탕물보다 못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영자는 차창 밖 풍경이 아닌 방금 본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우려 할수록 그 잔상은 더욱 선명하게 망막에 들러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안방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거실 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는 종을 쳤습니다. 곧 남편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민식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 산이 얼마나 좋던지 당신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민식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땀 냄새 대신 달큰한 모과 향기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영자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압니다. 저 다정한 미소 뒤에 얼마나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요. 영자는 몸살기가 있어 좀 자겠다며 돌아 누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영자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영자만 빼고 모든 것이 거짓말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자는 며칠을 알아누웠다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몸살이라고 둘러댔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재와 같았죠. 그런 영자의 집으로 딸 지은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건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38, 똑 소리나는 회사원인 지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 공기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단박에 감지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놓여있던 제철 과일 대신 먼지 앉은 영양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 영자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왜 이래? 아빠는?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자의 이마를 짚으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애써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끝이 찹찹하게 식어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 온 줄 알았으면 밥이라도 안 쳤을 텐데. 그때 안방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친 민식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터는 민식의 표정은 영자의 퀭한 얼굴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개운하고 활기차 보였죠. 민식은 딸을 보고 반가운 척 호들갑을 떨었지만 지은의 눈은 아빠의 웃는 얼굴이 아닌 소파 위에 놓인 아빠의 휴대전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징마이너스. 짧은 진동과 함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던진 지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온 메시지였는데 미리 보기 화면에 뜬 문구가 회사 동료끼리 주고받을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내일은 거기서 봐요. 뒤에 붙은 앙증맞은 웃음 표시가 지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습니다. 민식은 딸의 시선을 눈치채고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집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회사 후배가 자꾸 귀찮게 하네. 아빠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도망치듯 방으로 들어가는 민식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영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도마질을 하고 있었지만 칼끝은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자의 어깨를 돌려 세웠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지은의 돌직구에 영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딸에게만큼은 이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그것도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딸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상하긴 뭐가. 늙으면 다 저래. 너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고 가. 영자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칼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엄마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나 지난주에 봤어. 미숙 아줌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남자랑 등산 가서 찍은 그림자 사진인데 그 남자 등산화. 내가 아빠한테 사준 거잖아. 엄마도 알지? 그거 아빠인 거. 영자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버티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골물대로 골문 상처는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모른 척하면 그냥 지나갈 줄 알았어. 내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영자가 흐느끼며 털어놓자 지은은 그런 엄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은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왜 혼자 끙끙 앓아. 아빠랑 미숙 아줌마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 안 둬.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엄마가 이렇게 초라하게 당하고만 있는 꼴을 지은은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딸의 품에서 엉엉 울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내려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편이 생겼다는 사실이 지옥 같던 영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금부터 우리가 증거 다 모을 거야. 아빠랑 미숙 아줌마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엄마 도와줄게.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어. 지은이 영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영자의 눈빛에서 예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지은이 다녀간 뒤 영자의 집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민식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이면 향수를 뿌리고 나갔고 영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민식이 동창회 모임이라며 1박 2일 여행을 떠난 날 지은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손에는 노트북과 민식이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구형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계치라서 클라우드 연동이 뭔지도 모를 거야. 이 태블릿 예전에 아빠가 쓰다가 느리다고 안 쓴 지 꽤 됐잖아. 여기에 뭔가 남아있을지 몰라. 지은은 비장한 표정으로 거실 식탁에 기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으면서도 이 지옥 같은 의심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지은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고 몇 번의 비밀번호 입력 시도 끝에 잠금이 풀렸습니다. 사진 갤러리 앱을 누르자 수천 장의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은 등산 풍경이나 손주들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스크롤을 한참 아래로 내리자 낯선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풍경.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산이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거 날짜 좀 봐. 지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영자가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식과 미숙이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바닷가 횟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오른쪽 하단에 찍힌 날짜가 영자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2014, 20, 2014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0년 전이었습니다. 영자는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2014년 5월이면 미숙의 남편이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겨우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때 미숙이 남편 죽고 우울증 걸릴까봐 내가 매일같이 가서 죽 서주고 청소해주던 때야. 영자의 기억 속 2014년 봄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홀로 된 친구가 안쓰러워 영자는 자신의 가정사도 제쳐두고 미숙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민식은 그런 영자에게 당신 친구 챙기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봐라며 핀잔을 주곤 했었죠. 그런데 그게 다 연극이었던 겁니다. 영자가 미숙의 집에서 땀 흘리며 걸레질을 할 때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회를 먹으며 저렇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은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계곡, 가을에는 단풍놀이. 계절이 10번 바뀌는 동안 두 사람의 이중 생활은 치밀하고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민식이 낚시 간다, 상갓집 간다며 외박했던 날들이 고스란히 미숙과의 추억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자가 칠순 잔치를 대신해 다녀왔던 가족여행 사진 바로 다음 장에는 민식이 미숙에게 사준 것으로 보이는 영자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문자 내역도 복구됐어. 지은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자 과거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영자 오늘 우리 집 와서 김치 담가주고 갔어. 눈치 없는 여편네. 덕분에 우리 김치 걱정은 없네. 키읔키읔 마이너스 미숙 고생했어. 그 김치에 수육이나 삶아서 한잔 할까? 내가 지금 갈게. 마이너스 민식. 영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영자의 인생은 통째로 조롱당했습니다. 친구를 향한 선의는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남편을 향한 믿음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내가 전현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갈 거 아껴서 갖다 바쳤는데, 둘이서 날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응? 지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화면 속 민식과 미숙의 웃는 얼굴은 여전히 다정해 보였지만 영자의 눈에는 이제 악마의 가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영자를 짓눌렀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무게가 영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자의 지난 삶을 부정하는 범죄였습니다.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태블릿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이제는 죗값을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영자의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식탁 위에 지은이 찾아낸 태블릿 PC와 인화한 사진들을 뒤집어 놓은 채 소파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영자의 호출을 받고 달려온 미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영자야, 무슨 일 있어? 분위기가 왜 이래? 민식 씨 오시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불고기 재워왔는데. 미숙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슬그머니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영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시계만 노려보았습니다. 오후 6시,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와 함께 민식이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 왔어? 웬일이야? 민식은 거실에 앉아있는 두 여자를 보고 짐짓 놀란 척했지만 영자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찰나의 눈짓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니 조심하라는 미숙의 눈빛과 무슨 일이야 라고 묻는 민식의 눈빛. 영자는 그 꼴이 역겨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앉아요. 당신도 너도. 영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식은 쭈뼛거리며 미숙의 옆이 아닌 1인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식탁 위의 사진들을 그들 앞으로 휙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바닷가, 5년 전 단풍놀이, 그리고 지난주 시장에서의 다정한 모습들. 민식과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다 뭔지.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민식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이내 고개를 쳐들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만난 지 오래됐다. 10년 넘었어. 적반하장이란 게 이런 걸까요? 영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민식은 마치 억울한 죄인이라도 된 양당당했습니다. 당신, 나 퇴직하고 집에 있을 때 뭐 했어? 애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바빴지? 나랑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 있어? 미숙 씨는 달랐어. 내 얘기 다 들어주고 내 취미도 맞춰주고 우린 말이 통했다고. 민식의 변명은 영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이 부르트도록 일한 게 죄였을까요? 영자가 뼈 빠지게 집안일할 때 남편의 말동무가 되어준 건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영자의 시선이 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흐흑, 내가 죽일년이야. 나도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이 떠나고 너무 외로운데 민식 씨가 너무 잘해줘서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어. 너한테 미안해서. 미숙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변명이 아니라 칼날이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해서라니요. 미안한 사람이 영자가 가져다 준 반찬을 먹으며 남편과 낄낄거렸단 말인가요? 미숙은 눈물을 훔치며 민식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건 용서를 비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린 사랑이었어. 더럽다고 욕해도 좋은데 우리 진심이었어. 미숙의 마지막 말에 영자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랑. 그 고귀한 단어를 감히 이 더러운 배신에 갖다 붙이다니요. 영자의 35년 결혼 생활과 40년 우정이 그들의 로맨스를 위한 들러리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고 했니? 그래, 니들끼리 참 애절하고 좋았겠다.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지금 쓰러지면 영영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니들 눈에는 내가 뭘로 보였니?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식모? 아니면 니들 사랑 노름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천치?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영자의 절규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영자의 눈을 피하며 서로의 시선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비련의 주인공들처럼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영자는 그 파편 위에 홀로 서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가정이, 내 자존심이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에 영자는 몸서리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강은 없었습니다. 거실을 울리던 고성이 잦아들고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신발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민식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갈색 등산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영자가 쭈그리고 앉아 흙먼지를 털어내고 약까지 발라 광을 내주었던 그 신발입니다. 그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았던 가죽 위로 남편은 친구와의 밀월 여행을 다짐했겠지요. 영자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등산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자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쭈그려 앉아 있는 미숙의 무릎 위로 등산화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흙 묻은 밑창이 미숙의 고운 치맛자락을 더럽혔습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고 민식은 벌떡 일어나 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한테 신발을 던져? 민식의 고함에 영자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의 가슴이 난도질당한 것보다 내연녀의 치마에 묻은 흙먼지가 더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영자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쫙 펼쳤습니다. 그리고 민식의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가. 니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등산화도 썩어 빠진 니들 사랑도 다 챙겨서 꺼져. 영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 서슬 펄은 칼날 같았습니다. 영자는 쓰레기 봉투를 민식의 가슴팍에 떠안겼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왜 이래? 나이 먹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남사스럽게. 민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설마 평생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저 한바탕 울고 지나갈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영자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사스러운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내 집에서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나가. 내일 법원에서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나 해. 옆에서 지켜보던 딸 지은이 싸늘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은은 아빠와 미숙 아줌마를 향해 손가락으로 밖을 가리켰습니다. 딸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은 민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허둥지둥 밖으로 도망쳤고 민식도 쓰레기 봉투와 등산화를 끌어안고 쫓겨나듯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영자는 굳게 닫힌 문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40년 지기 친구를 쓰레기 봉투와 함께 내버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영자는 주저앉아 엉엉 울기보다는 부엌으로 가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미숙에게 주려고 담았던 파김치통을 꺼내 음식물 쓰레기통에 남김없이 쏟아버렸습니다. 맵싸한 파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장아찌도 젓갈도 모조리 버렸습니다. 엄마. 지은이 다가와 영자의 등 뒤에서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영자는 고무장갑 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이제 밥순이도 아니고 호구도 아니야. 내 남은 인생, 저 인간들 죄책감 받아주느라 1분 1초도 낭비 안 할 거다. 영자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찻잔에는 남편의 커피가 아니라 영자가 좋아하는 향긋한 국화차만 담길 것입니다. 비로소 영자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폐허가 된 전쟁터였지만 영자는 그 위에 다시 자신의 집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오직 영자 자신만을 위한 집을요.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영자의 거실 창가에는 붉게 물든 단풍이 그림처럼 걸려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의 겨울 옷을 꺼내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고 김장 준비에 허리가 휘도록 바빴을 시기죠. 하지만 지금 영자의 거실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기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이거 문화센터 등록증이에요. 다음 주부터 시작이래요. 현관문이 열리고 딸 지은이 밝은 얼굴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수채화 교실 수강증이 들려 있습니다. 영자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수강증을 받아듭니다. 수강생 박영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자신의 이름 3글자가 낯설면서도 반갑게 박혀 있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은 그려서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한번 해보마. 영자가 쑥스러운 듯 웃자 지은이 엄마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예전에 그림 잘 그렸잖아.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참 엄마. 어제 고모한테 연락 왔어. 아빠,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영자의 찻잔을 든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민식과 미숙은 살림을 합친 지 반년도 안 되어 돈 문제로 매일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민식은 퇴직금을 미숙의 빚 갚는 데 썼다며 생색을 냈고 미숙은 민식이 늙고 병드니 귀찮아하며 밖으로만 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지난달 민식은 술에 취해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는데 보호자로 올 사람이 없어 119 구급대원이 난감해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고모가 그러더라. 아빠가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울더래. 지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립니다. 밉고 원망스럽지만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는 자식의 마음이 오죽할까요? 영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오지만 예전처럼 당장 냄비를 꺼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건 연민일 뿐 사랑이나 의무감은 이미 제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지은아, 내 아빠 몫은 거기까지인 게다. 내가 가면 그 사람 또 나한테 빨래 시키고 밥상 차리라고 할 거야. 나는 이제 그 지옥으로 안 돌아간다.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차분합니다. 30년 넘게 남편의 그림자로 살았던 세월, 친구에게 배신당해 흘렸던 피눈물의 시간들. 그 시간을 건너온 영자는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라는 것을요. 영자는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놓고 지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내가 정마음이 쓰이면 반찬이나 좀 사서 보내드려라. 하지만 엄마한테 가보란 말은 하지 마.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고요하고 좋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영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합니다. 용서라는 거창한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의 업보대로, 영자는 영자의 인생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남편의 낡은 등산화를 버리던 날, 영자는 마음속의 미련도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지은이 돌아가고 난 저녁, 영자는 혼자 식탁에 앉습니다. 메뉴는 영자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잎 쌈과 강된장입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밥상에 한 번도 올리지 못했던 음식이죠. 영자는 크게 쌈을 싸서 입안 가득 넣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조용한 거실, 영자는 식사를 마치고 새로 산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하얀 종이 위에 연필을 쥔 손이 조금 떨립니다. 무엇을 그릴까 고민하던 영자는 거실 창가에 놓인 자신의 찻잔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선들이 종이 위를 채워갑니다. 박영자. 그림 한 구석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일막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려웠지만 살아있는 한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오늘 깨닫습니다. 영자의 입가에 였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밖에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영자의 집은, 그리고 영자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단단합니다.